8월 19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개혁 문제입니다. 어제 한국노총에서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서 아마 노사정위에 유일한 노동계 대표로 들어있는 한국노총이 복귀할 그러니까 노사정위로 들어가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 파트너로 참여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어제 열렸는데요. 아마 그 논의는 형식적이고 거의 복귀가 기대되었는데 어제 금속화학공공연맹 같은 한국노총 산하 개별 연맹에서 업종들 연맹에서 이 강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제 위원장 방을 점거하고 복귀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일단 들어가서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나 비정규직 문제, 공기업 문제 등을 다 다루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2일 날 있는 전국 이 노동자대회 그리고 25일 전국 금융노동자대회 참가한 다음에 26일 이후에 참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노총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온건한 노동단체가요. 한국노총보다 더한 민주노총은 아예 노사정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노사정의를 만드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일 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의의 합의 틀을 전면적으로 노동계가 지금 무시하고 이슈를 공기업 개혁 문제, 더 나아가서 재벌 개혁 문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로 늘려가지고 논의하자는 겁니다. 그 정부가 홍보에서 약간 미스가 있어서 노동개혁이 마치 임금피크제가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임금피크제는 사실상 그 안에 논의 중 과제 중에서 일부에 속할 뿐이고요. 핵심적인 것은 대기업과 한마디로 공기업, 금융기업 등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정규직과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중견, 중소기업 등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런 부분을 격차를 해소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규직에 주어지던 과도한 혜택이나 그 다음에 이 철밥통적인 일자리 이런 부분을 시정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 청년 고용을 늘리는 상대적인 효과를 낳겠다라는 것이 정부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한국노총은 전체 근로자 1,800만 중에서 약 4.8%, 5%가량, 즉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즉 90만 명의 대기업, 공기업 등의 정말 좋은 자리를 대변하는 노조일 뿐인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마치 한국의 노동 문제의 대표처럼 노사정의 협상에 노동계의 대표로 나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지금 보이콧하니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내부 싸움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국의 1,800만 노동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에도 대기업 금융, 그 다음에 공기업이 있을 거고 민주노총도 있다고 보면 최대치로 1,600만 명 이상은 자신들의 노동 문제, 즉 비정규직, 하청의 기업의 노동자, 그 다음에 파견근로, 그 다음에 일용직, 파트타이머, 실업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예를 들어서 입지와 권익을 대변할 조직을 전혀 사실상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빼고 철밥통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두 대형 노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노조들은 다 먹고 살만한 한마디로 지금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을 수준의 노동계에서는 최상위 노동계의 기족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양 노총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노총을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지도부는 항상 아까 말한 대기업, 그 다음에 공공연맹, 금융노조 이런 데서 놉니다. 금속화학.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한국의 노동개혁은 소수의 특권을 가진 철밥통 기종노조에 의해서 노동 문제가 결정되는 파트너로 간다, 노동 대표로 간다. 그 사람들에게 전체 노동자들, 또 실업자들,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일용직, 파견근로자들의 대의성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정부는요, 아예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 그리고 복귀할 듯 하다가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노총을 제외하고, 물론 이 사람도 너는 줘야 되겠죠. 한 당사자로서. 이해관계죠. 그 외에 비정규직, 뭐 한 800만쯤 보고 정부는 650만이라 그럽니다. 비정규직, 파견근로, 하청근로, 일용직, 파트타이머, 이런 사람들의 대표들도 각기 노사정위원회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노동자들끼리 한마디로 노동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토론을 해보게 해야 누가 기득권인가를 입증할 거 아닙니까? 저는 어차피 이런 상태로 정부가 노동개혁을 한다고 아무리 밀어붙여봤자 노동계 대표들이 빠진 상태에서 또 야당은 노동개혁 문제를 경제민주화 재벌개혁까지 다 범위를 크게 잡아가지고 사실상으로 노동개혁 문제를 양 노총에 덜미가 잡혀서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다면 이 결론이 좋게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정부가 가능한 부분에 뭐 영향력을 미치겠지만 노동개혁이 합의가 안 되든 안 되든 법으로 현재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한마디로 대기업과 공기업, 금융 같은 그런 어떤 좋은 일자리에서 고임금을 받으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철밥통 노조의 양보를 끌어내서 비정규직의 입지를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노동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순순히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 앞에 현재 노동 문제의 핵심이 뭐냐? 자, 장기 저성장 세계 불황하에서 한국의 경제도 지금 2%대의 성장으로 멈추고 있고 중국의 위기가 가시화되면 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은 노동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개혁을 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고용주격인 대기업이나 재벌들 이익을 갖다 배불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단체들이요. 근데 일부는 그것도 또 맞는 측면도 있어요. 노동자들 양보만 하고 노동해고나 이런 그 고용의 유연화만 가져오고 대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이만큼 양보하면 일자리를 얼마나 더 늘려서 투자를 얼마나 더 하겠다. 이런 양보가 대기업들이 없으면 한마디로 노동자들이 그런 양보를 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어떤 부분들도 대기업들에게 안을 내놔라. 또 더 나아가서 현재 노동개혁 문제에서 정말로 개혁의 수혜 대상이 되어야 될 비정규직, 일용직, 파트타이머, 하청근로, 파견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 노동개혁 문제의 틀에 넣도록 정부가 이분들로 하여금 조직의 대표를 뽑아라라고 하고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것이 좋고 그런 다음에 공식적인 대표성을 띈 사람을 노동개혁 문제에 참여시켜서 다양한 노동자의 종류들끼리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를 감론을박을 시키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개혁에 누가 양보를 해야 되고 왜 개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답을 끌어낼 수 있는 아주 초점이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요. 노사정위 열면 무조건 민주노총이 거부하면 한국노총이라도 달래가지고 협상에 끌어넣어서 그 주요 협상을 한다. 어떻게 보면 양보해야 될 사람들만 협상 대상자로 넣고 거기에 양보받아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협상에 넣지 않는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옳은 건가 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전체 근로자의 90% 이상이 되는요. 비노조, 노조가 없는 노동자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끝까지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거부한다면 남은 90%의 노조를 비노조, 비정규직의 대표를 노동계 대표를 인정해서 사측과 그 다음에 정부가 밀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즉 말로는 노동자의 전 세계 노동자의 단결하라고 1000만 노동자의 단결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까봐 또 같은 노동 동료인 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을 더 받는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노동개혁을 끓이는 사업주나 고용주의 약점을 잡아서 철밥통 조직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노동 생산성과는 관계없이 고임금을 받으면서
근본적으로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좌절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특권 기존 노조 부분을 국민들 앞에 공개하지 않고 개혁이 되겠는가 합니다. 제가 옛날에 철도 개혁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은 철도 개혁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요. 철도 민영화라는 어떤 한마디로 철도 측과 철도 노조 측과 야권의 선동에 거의 말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철도를 민영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j-KTX를 만든다. 그래서 이대로 가게 되면 부산과 서울 간이 3, 40만 원의 기차비를 기차 요금을 물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떠한 비리와 썩은 냄새가 나는 일들이 서로 간에 이때까지 유지되어 왔는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죠. 그래서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니까 철도 노조가 힘이 꺾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노동개혁을 끌고 가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노동개혁에 뭐가 문제인지를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나 비노조, 아까 말한 파견, 일용직, 이런 실업자, 이런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밥그릇을 뺏길랄까 겁을 내는 기존 노조의 조직들만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요. 국민들은 그 사람이 노동자의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비노조, 그 다음에 비정규직, 그러니까 노동계의 약자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안 보입니다. 자, 노동자의 문제라 그러면 아무리 노동자가 자신들의 입지를 향상을 시켜도요, 이 기업이 매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익 중에서, 벌어들인 수익 중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부가 많이 받아버리면 소수가, 나머지 노동자들, 약자들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들은 조금 받아가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무한정을 노동자에게 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양보하고, 정부가 조금 내고 해서 노동자들도 양보하고 해서 그 몫을 비정규직이나 비노조에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면 그 조직화된 정규직 노조에 그 양보가 있어야 되고, 이 양보가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순순히 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각성을 이 사람들과 이해관계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비노조 비정규직들을 일단 노동계의 90%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내세우고 국민들 앞에 이 노동 문제의 현황을 소상히 알려서 야당이나 그 다음에 이 어떤 노동 조직들이 반대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혁 방향을요, 자꾸 스테레오 타입으로 정해진 대로 가지 말고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일이 좀 커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자꾸 일정에 쫓기면서 마치 협상을 모양을 틀을 갖춰서 거기에서 대략이라도 합의 오면 그게 합의인 것처럼 발표하고 법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된 게 공무원 연금 개혁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 연금을 진정으로 개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개혁 문제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